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재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기상 각 분야별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미국 달러 가치 향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화 추세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뭐, 그렇게 움직인 건 지난달 FOMC 이후에 조기금리 인하설이 반영돼서 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오늘은 좀 오른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물가 지표도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페드가 통화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연율로 환산한 6개월 근원 PCE 상승률은 1.87%였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페드의 인플레 목표치인 2%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탈달러로 인한 통화 다변화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도 약달러를 가속화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냉정 시대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서방 국가들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죠.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미국 경기입니다. 약달러 흐름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 미국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IB들은 미국 성장률이 2분기와 3분기에 둔화하다가 4분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갈지,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미 경제학회나 CES, 연초부터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일정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말부터죠. 5일부터 7일까지, 금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전미경제학회, 미국 경제학회가 열리고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인 CES가 열립니다. 미국 경제학회는 당연히 경제학자들의 올해 전망에 대한 내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빅샷들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인플레, 피벗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조집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CES는 오늘 주제로 1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참가자 규모라고 하고요. 작년의 테마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올해 화두는 당연히 AI, 인공지능이 될 전망입니다. 인텔, 퀄컴 CEO 등이 AI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고요. CS가 포괄하는 영역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자와 자동차, 모빌리티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소비재와 유통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마트와 그리고 미국의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CEO가 기조 연설을 하고요. 로레알 CEO가 사상 처음으로 화장품 업체 수장으로 CES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조선사죠.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도 10일에 기조 연설 무대에 선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이제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을 살펴보면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 지난달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의 말대로 금리 인하가 논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의사록 회의록에 들어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 거고요. 또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고용 주간입니다. 3일에 나오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기업의 구인 건수가 10월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줄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5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12월 고용 보고서겠죠. 3대 관전 포인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신규 일자리, 실업률, 임금 상승률입니다. 전달인 11월에 자동차 노조 파업 복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던 신규 일자리 수가 15만 개 수준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3.9%로 잠시 올랐던 실업률이 다시 하락하는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좀 더 완화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